공포에 휩싸인 그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어요. 친구들이 한국으로 가자고 했을 때 정말 그게 답일까? 과연 한국이 더 안전할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 결심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모든 게 완벽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동경하던 일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진이 제 모든 기대를 무너뜨렸죠. 이대로 괜찮을까? 여기에 계속 있어도 되는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알아보러 가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에 살고 있는 루안이라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유복하게 자라며 부모님 덕분에 세계 곳곳을 여행할 기회도 많았죠. 아버지는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예술가로서 세계적인 갤러리와 전시회에 자주 초대받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었어요. 유럽의 고풍스러운 도시들, 미국의 활기찬 대도시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키우게 됐죠. 일본은 저에게 항상 특별한 곳이었어요. 부모님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일본으로 여행을 가셨고 저는 그때마다 따라가곤 했어요. 도쿄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 교토의 고즈넉한 사찰, 오사카의 맛있는 거리 음식들, 이 모든 것이 저를 매료시켰죠. 일본의 질서정연함과 세련된 문화는 어린 저에게 완벽함 그 자체였어요. 특히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패션 그리고 최첨단 기술력은 제가 자라면서도 계속해서 일본을 동경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주변 친구들은 달랐어요. 유독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특히 제 가장 친한 친구들 리민과 첸레이는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들은 K-팝 아이돌의 팬클럽 활동을 하거나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며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누곤 했죠. 처음에는 그들의 그런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한국이지? 라고 생각하며 그저 일본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제 생각을 굳히기만 했어요. 친구들이 한국 여행을 가자고 할 때마다 저는 마음속 깊이 거부감이 들었죠. 굳이 왜 한국을 가야 해? 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과 여름방학을 맞아 도쿄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리민과 첸레이는 일본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죠. 비행기 안에서 두 사람은 연신 설레는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일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리밍은 하라주쿠와 아키하바라에 가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키하바라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굿즈를 살 수 있겠지?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첸레이는 도쿄 디즈니랜드에서의 하루를 꿈꾸며 디즈니 캐릭터들을 실제로 만날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다고 했죠. 저는 이미 여러 번 경험한 곳이었지만 친구들이 처음으로 느끼게 될 일본의 매력에 함께 동참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기대감이 저에게도 전해져 나름대로 이번 여행이 조금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리민과 첸레이가 일본어로 된 기내 방송을 듣고는 발음이 재미있다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루안, 일본어는 정말 멋지지만 어렵지 않니? 첸레이가 물었을 때 저는 일본어로 간단히 인사를 해보였죠. 친구들은 제가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도쿄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은 모든 것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네다 공항의 세련된 모습부터 시작해서 공항 철도를 타고 도쿄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보이는 스카이라인까지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신기하고 새로웠죠. 도쿄 시내로 들어서면서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대도시의 활기와 역동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리밍은 여기 정말 영화 속에서 보던 그대로야. 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쿄에서의 첫날, 우리는 신주쿠의 번화가를 구경했습니다. 신주쿠는 그야말로 일본의 심장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죠. 수많은 상점과 식당, 그리고 네온사인이 빛나는 거리들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가부키초 거리는 밤이 되면 수많은 인파로 붐비며 활기를 더해갔어요. 리민과 첸레이는 처음 보는 이 풍경에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특히 가부키초의 네온사인과 신주쿠 교차로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들이 현실로 다가와서 더욱 감동적이었죠. 첸레이는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과 독특한 분위기에 푹 빠져서 신주쿠의 작은 상점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쇼핑에 열중했어요. 다음날 우리는 도쿄 디즈니랜드를 방문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도쿄만의 매력을 더해주는 곳이었죠. 마치 마법의 나라에 들어선 것처럼 성문을 통과하는 순간 모든 것이 동화 속 세계로 바뀌었어요. 첸레이는 디즈니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 중 하나인 스페이스 마운틴을 타고 나서 완전히 매료된 듯 보였어요. 그녀는 이곳이야말로 동심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마법 같은 곳이야. 라며 웃었죠.
신데렐라 성 앞에서 찍은 사진은 그날의 추억을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도쿄에서의 일정을 마친 우리는 일본의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큐슈로 향했습니다. 큐슈는 일본의 전통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으로 제가 특히 좋아하는 곳이었어요. 베푸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 마을 중 하나로 뜨거운 온천수에서 나오는 유황 냄새가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우리는 베푸의 유명한 지옥 온천을 방문해 그곳의 신비로운 풍경에 감탄했죠.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온천수와 주변에 이끼 낀 바위들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첸레이는 온천수에서 삶은 계란을 먹으며 이색적인 경험에 즐거워했어요. 아소산은 큐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였습니다. 아소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칼데라를 자랑하는 활화산으로 정상에서 보이는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아소산 정상에 오르자 끝없이 펼쳐진 초록 들판과 그 사이를 휘감아 도는 산길, 그리고 멀리 보이는 또 다른 산맥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아소산의 활화산 화구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거대한 자연의 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마치 자연이 주는 경외감을 느끼는 듯했죠. 리밍은 이런 곳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 라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큐슈에서의 여행이 절정에 다다를 무렵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야자키로 이동해 아름다운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려던 그날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진동인 줄 알았지만 곧 강한 진동이 이어졌고 우리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미야자키의 해변은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가 일품인 곳으로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장소였지만 그 순간 모든 기대는 공포로 바뀌었죠. 진원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지만 지진의 충격은 여전히 우리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미야자키에서 느낀 지진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여진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강한 진동이 이어지자 우리 모두 큰 공포에 휩싸였죠. 리민과 첸레이는 즉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했어요. 우리는 급히 인터넷으로 항공편을 검색하며 가장 빠른 시간에 출발할 수 있는 항공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해. 일본에 있던 많은 외국인들이 급히 귀국하려 했고 그로 인해 항공권 가격이 급등한 것이었어요. 평소라면 쉽게 구할 수 있었던 항공권이었지만 그날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찾은 모든 항공편은 이미 매진되었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르고 있었죠. 평소 가격의 몇 배나 되는 항공권을 보고 우리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요. 도저히 그 비싼 가격을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했어요. 중국으로 바로 돌아갈 수 없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그때 리밍이 제안했어요. 한국으로 가는 건 어떨까? 한국은 일본과 가깝고 지진 위험도 적으니까 더 안전할 거야. 첸레이도 그 말에 동의하며 한국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죠. 저는 처음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한국이라니 제가 그동안 그다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나라를 이제 와서 선택해야 한다니.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어요. 안전이 최우선이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조금 있다가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가자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정말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런 위험한 상황에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한국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공항의 크기와 현대적인 디자인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하얀색과 유리로 이루어진 공항 건물은 세련되고 깨끗한 느낌을 주었고 곳곳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들은 직관적이어서 방향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사실 일본의 나리타나 하네다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입국 심사대에서는 친절한 한국 직원들이 빠르게 일을 처리해 주었고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라는 한국어 인사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낯설지만 동시에 따뜻한 환영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주요 목표는 빨리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중국행 티켓을 확인해 보았는데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죠. 갑작스러운 지진 여파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몰려든 많은 여행자들 때문에 항공편이 빠르게 매진되고 있었습니다. 겨우 며칠 뒤에 중국행 티켓을 구했지만 그 며칠을 한국에서 보내야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만 어떻게든 이 시간을 활용하기로 결심했어요. 공항에서 출발하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죠. 도시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는 또 다른 독특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그저 일본의 아류일 것이라는 편견은 공항에서부터 조금씩 사라졌죠. 도시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보이는 깔끔한 도로와 고층 빌딩들, 그리고 거리의 활기찬 분위기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리밍은 여기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며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첸레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여기서 조금 여행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차피 며칠을 보내야 하잖아 라고 말했죠. 그렇게 우리는 서울에서의 짧은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명동을 방문했어요. 명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쇼핑거리로 수많은 상점들과 화려한 간판들이 빛나는 곳이었죠. 리밍은 명동의 화장품 가게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한국 화장품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직접 확인해보겠다며 열심히 쇼핑에 나섰어요. 첸레이는 길거리 음식을 하나씩 시도해보겠다고 떡볶이, 호떡, 그리고 붕어빵을 먹어보았는데 매운 떡볶이를 먹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맵지만 정말 맛있어 라고 말해 모두를 웃게 했죠. 그리고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경복궁은 한국의 전통 궁궐로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궁궐 앞에서 우리는 한복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첸레이는 곧바로 화려한 색감의 한복을 고르더니 이거 정말 예뻐. 꼭 옛날에 살았던 사람처럼 보이겠어.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한복을 입고 경복궁의 웅장한 건물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니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궁궐 내부를 둘러보면서 우리는 한국의 전통 건축물들이 가진 아름다움과 정교함에 감탄했어요. 일본의 고풍스러운 사찰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남산타워를 방문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동안 저녁 노을이 지는 서울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서울 시내에 빽빽이 들어선 빌딩들이 하나둘씩 불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도시 전체가 반짝이는 보석처럼 빛나기 시작했죠. 첸레이는 이렇게 아름다운 야경은 처음이야.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아라며 감탄했습니다. 남산타워 전망대에 오르자 서울의 야경이 360도로 펼쳐졌고 저 멀리 한강까지 시원하게 내려다 보였습니다. 도쿄의 야경도 멋지지만 서울의 야경은 그 자체로 특별한 매력이 있었어요.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우리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잠시 머물러야 하는 곳으로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매력에 조금씩 빠져들게 되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일본의 아류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특한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죠. 이곳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 저는 한국이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매력적인 여행지임을 깨닫게 되었고 이 여행이 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씩 기대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보내기로 한 며칠이 점점 더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처음엔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랐지만 서울을 조금씩 탐험하면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죠. 사실 우리는 아직도 한국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 못했지만 짧은 시간 동안 경험한 것만으로도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매력적인 나라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적 감각이 공존하는 장소로 유명한 인사동을 방문했어요. 인사동은 좁은 골목길을 따라 전통 찻집, 공예품 상점, 그리고 다양한 갤러리들이 늘어서 있는 곳이었죠. 리밍은 전통 한지로 만든 소품들을 보며 이런 섬세한 작업은 정말 감탄스러워. 일본의 전통 공예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 라고 말했어요. 첸레이는 한 찻집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한복을 입고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는 이런 고요한 분위기에서 차를 마시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야. 이런 고요한 분위기에서 차를 마시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야. 한국의 전통도 참 아름답구나라며 감탄했죠. 인사동을 거닐다 보니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통이 단순히 박제된 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우리는 이곳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와 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었고 그동안 단순히 일본과 비교해서 가볍게 넘겼던 한국의 문화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인사동을 둘러본 후 우리는 홍대로 향했습니다. 홍대는 서울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으로 그 활기찬 분위기가 도쿄의 시부야와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리에는 개성 넘치는 옷차림의 젊은이들이 가득했고 길거리 공연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리민과 첸레이는 이곳에서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며 거리의 다양한 상점들을 구경했어요. 첸레이는 독특한 디자인의 옷과 액세서리를 둘러보며 여기 사람들은 정말 자신만의 스타일이 확실하네. 한국의 패션도 정말 개성적이야. 라고 말했죠. 저녁이 되자 우리는 이태원으로 이동해 다양한 세계 음식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이태원은 서울의 국제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전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식당들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한국식 바비큐를 먹기로 했어요. 테이블 중앙에서 숯불에 구워지는 고기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한국식 소스와 함께 먹는 고기는 그야말로 일품이었죠. 리밍은 이 고기 정말 맛있다. 한국의 음식은 단순히 매운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라며 감탄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한강으로 이동해 강변을 따라 산책을 했습니다. 한강은 서울의 중심을 흐르는 강으로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장소였죠. 저녁 시간에 한강은 여유롭고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우리는 한강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첸레이는 여기서 이렇게 쉬고 있으니 정말 평화로운 느낌이 들어. 한국이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어 라며 서울의 조용한 밤을 만끽했죠.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우리는 중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시간이 짧게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단지 안전을 위해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이제는 다시 찾아와 더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싶은 곳으로 바뀌었죠. 한국에서의 짧은 시간이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일본과 비교하며 한국을 단순히 하위 문화로만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이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저와 같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일본의 화려함과 서구 문화에 매료된 채 가까운 이웃인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한국을 일본의 아류라고 생각하거나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일본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빛나는 독립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생동감 넘치는 사회는 그 자체로 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을 편견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라도 제대로 보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중국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때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 간극은 바로 우리가 서로를 잘못 이해하고 편견을 쌓아 올리면서 생겨난 것이죠.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그런 편견을 내려놓고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많은 중국인들에게도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가진 큰 가능성과 매력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며 저는 이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끝이 났지만 그 기억은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단지 한 나라의 문화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나라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빠르게 새로운 소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